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멀쩡히 앉아있다가 일어섰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아찔했던 경험 말입니다. 혹은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손발이 남의 살처럼 둔해지고 저릿저릿해서 한참을 주무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것도 다 나이 탓이지 기력이 쇠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피로감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바로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한마디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우리 뇌세포가 버틸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보통 3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이 3시간 안에 병원에 무사히 도착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고작 3명, 약 30.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귀중한 시간을 놓치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긴가민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위급한 뇌졸중 증상인지 아니면 그냥 좀 쉬면 나아질 흔한 증상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특히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이른바 미니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은 아, 괜찮아졌네 하고 더 안심하시다가 큰일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20년간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뵈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이 긴가민가 하는 순간에 시간을 놓쳐버린 경우였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다시는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안면마비나 어지럼증이 정말 위험한 뇌졸중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명쾌하게 구별하는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둘째로 흔히 아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말고도 어르신들의 뇌졸중을 일으키는 정말 무서운 숨겨진 주범들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우리 뇌혈관을 팔팔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먹고 어떤 검사를 미리 받아두면 좋은지 그 실질적인 예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꾹 눌러주세요. 혹시 지금 가장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뇌졸중 골든타임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분이 10명 중 3명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3시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후유증입니다. 뇌졸중의 진짜 무서움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이 아니라 살아남은 뒤에 남겨지는 장애입니다. 통계를 보면 뇌졸중에서 생존하신 분들의 약 3분의 2, 즉 3분 중 2분은 안타깝게도 장기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게 됩니다. 한쪽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편측 마비가 남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식사나 옷 입기 같은 일상적인 생활조차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분 1초를 다투며 뇌졸중 증상을 알아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헷갈려서 시간을 허비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2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가짜 신호와 진짜 뇌졸중 신호를 명쾌하게 감별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첫 번째, 어지럼증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고 속이 울렁거려서 응급실에 달려갔더니 이석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이석증은 뇌가 아니라 우리 귀 안쪽, 평형기관에 있는 작은 돌멩이가 제자리를 이탈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서 고통스럽지만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발음이 새지는 않습니다. 즉, 어지러운 것 외에는 다른 신경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뇌졸중, 특히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손외에
뇌졸중이 왔을 때의 어지럼증은 양상이 다릅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보다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의 중심을 못 잡고 자꾸 한쪽으로 쓰러지려고 합니다. 걸음을 걸으려 해도 비틀거리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지럼증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짝을 지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건 100% 뇌의 문제입니다. 절대 이석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안면마비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입이 돌아가고 양치질을 하는데 물이 샌다. 그럼 덜컥 겁이 나시죠. 이것도 둘 중 하나입니다. 뇌졸중이거나 아니면 흔히 입 돌아가는 병이라고 부르는 벨마비입니다. 벨마비는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이 둘을 감별하는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눈썹을 위로 치켜뜨면서 이마의 주름을 한번 꽉 잡아 보십시오. 만약 입은 돌아갔는데 이마의 주름이 양쪽 다 잘 잡힌다? 이건 매우 위험한 뇌졸중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뇌는 얼굴 윗부분은 양쪽 뇌가 다 관여하기 때문에 한쪽 뇌에 문제가 생겨도 반대쪽 뇌가 도와줘서 이마 주름은 잡히는 겁니다. 반대로 이마의 주름이 한쪽은 아예 잡히지 않고 그쪽 눈도 잘 감기지 않는다? 이건 벨마비, 즉 말초신경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이마 주름이 잡히면 뇌졸중을, 안 잡히면 벨마비를 먼저 의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교활한 신호, 미니 뇌졸중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 증상, 즉 한쪽 팔다리 마비나 발음 장애가 갑자기 생겼다가 5분이나 10분 뒤에 혹은 1시간 안에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괜찮아졌으니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미니 뇌졸중은 절대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 몸의 수도관이 거의 다 막혔다가 운 좋게 잠깐 뚫린 겁니다. 곧 진짜 큰일이 터질 거라는 강력한 예고편이죠. 실제로 연구를 보면 이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의 37% 정도가 90일 이내에 진짜 뇌졸중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안심할 수치가 아니죠.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오셔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감별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자주 어지럽다고 하시거나 입 주변이 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어르신의 작은 공유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 이마 주름으로 감별하는 법이 가장 유용했다 혹은 처음 알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숫자 1 딱 하나만 남겨주세요. 몇 분이나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도움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어서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자, 앞서 우리가 뇌졸중의 증상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원인을 알아야겠죠. 도대체 왜 멀쩡하던 우리 뇌혈관이 하루아침에 막히고 터지는 걸까요? 제가 어르신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을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도관이 30년, 40년,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관 안쪽에 물때도 끼고 녹도 슬고 찌꺼기가 쌓여서 구멍이 점점 좁아지겠죠. 이 찌꺼기를 만드는 주범이 바로 어르신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으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입니다. 높은 혈압이 계속 수도관을 세게 때리면 관이 약해지고 상처가 납니다. 끈적끈적한 혈당과 기름기는 그 상처에 들러붙어 딱딱한 덩어리, 즉 플라크라는 찌꺼기를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찌꺼기 덩어리가 툭 터지면서 생긴 피떡이 수도관을 꽉 막아버리면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뇌졸중의 약 80%가 바로 이 뇌경색이죠. 반대로 계속되는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약해진 수도관 부위가 뻥하고 터져버리면 그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이것이 뇌졸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뵈니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잘 조절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생겨서 실려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도 억울해 하십니다. 나는 관리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주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숨겨진 주범은 바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정상적인 심장은 쿵, 짝, 쿵, 짝. 이렇게 규칙적으로 피를 쭉쭉 짜주죠. 그런데 이 심방세동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질 못하고 파르르르 떨기만 하는 겁니다. 심장이 제대로 피를 짜주지 못하고 떨기만 하니까 심장 구석방에 피가 고이면서 웅덩이가 생깁니다. 고인 물은 썩듯이 고인 피는 엉겨붙어 아주 크고 위험한 피떡, 즉 혈전을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거대한 피떡이 심장의 펌프질에 빵 하고 튕겨나가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우리 뇌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심인성 뇌경색입니다. 심방세동이 더 무서운 이유는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성 심방세동 환자분이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 적도 답답한 적도 없는데 내 심장 안에서는 뇌를 공격할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숨겨진 주범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주무시다가 컥 하고 숨을 멎는 분들 또는 옆에서 주무시는 분의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크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놀라신 경험 있으시죠? 이게 그냥 시끄러운 잠버릇이 아닙니다. 자는 동안 숨을 안 쉬면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이 뚝 끊깁니다. 뇌는 비상사태다 하고 난리가 나죠. 부족한 산소를 어떻게든 뇌로 보내려고 우리 몸은 혈압을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즉, 주무시는 내내 혈압이 요동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밤 반복되면 혈관은 망가지고 심장에도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특히 이 수면 무호흡증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주범, 심방세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외에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환절기에 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 위험할 수 있고요. 요즘 같은 초미세먼지도 우리 혈액 속으로 직접 침투해서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만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로 댓글에 숨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그 무서운 숨겨진 주범들이 누구인지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제가 오늘 2가지 차원의 행동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만약에 사태가 터졌을 때 즉각 해야 할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사태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 행동입니다. 먼저, 만약 내 눈앞에서 혹은 나에게 뇌졸중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절대 우왕좌왕하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FAST입니다. 빠르다는 뜻이죠.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입꼬리가 삐뚤어지지 않는지 봅니다. E 하고 웃어보시라고 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A는 암스,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에만 힘이 빠져 세우르륵 떨어진다면 문제입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발음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도 따라하지 못한다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시간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시간 지체 없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모든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고 한쪽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절대 좀 쉬어볼까? 손주더러 주물러 달라고 할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행동이었다면 이제부턴 우리 삶에서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릴 예방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딱 한 가지 과일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얀색 과육을 가진 과일 사과나 베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과일과 채소의 색깔별로 뇌졸중 예방 효과를 봤더니 다른 색깔보다 유독 이 하얀색 과육을 가진 과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무려 52%나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과일 속에 좋은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고 시금치나 상추 같은 잎 채소는 혈관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매일 호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는 식물성 오메가3이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동물성 오메가3이 피를 맑게 해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짠 국물, 젓갈, 튀김,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죠. 국을 드실 때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숨겨진 주범들 기억나시죠? 증상도 없이 숨어있는 심방세동이나 내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목에 초음파 기계를 대보기만 해도 뇌로 올라가는 큰 혈관, 즉 경동맥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없어도 24시간 심전도를 몸에 붙여보는 홀터 모니터링을 해보면 나도 모르게 숨어있던 심방세동 부정맥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보는 지단백 검사나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는지 보는 TCD 버블 테스트 같은 검사들도 여러분의 숨겨진 위험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실천법들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지 마시고 내 가족, 내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하셨다면 댓글로 실천, 이 2글자만 남겨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될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이제는 긴가민가 했던 증상들이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혹시라도 오늘 들으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이 나지 않을까봐 걱정하실까봐 제가 20년 진료 경험을 담아 딱 3문장으로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마주름은 잡히는데 입이 돌아가거나 균형을 못 잡고 어지러우면 즉시 119입니다. 이것은 벨마비나 이석증이 아닌 뇌가 보내는 위급 신호입니다. 둘째, 혈압, 당뇨 관리 잘하고 계시더라도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방세동 같은 숨은 원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FAST 증상을 꼭 기억하시고 평소에는 짠 국물 대신 건더기를 그리고 사과나 배 같은 하얀 과일을 꾸준히 챙겨 드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뇌세포는 단 몇 분만 피가 통하지 않아도 죽어버리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공부하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하나라도 좋으니 꼭 오늘부터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지켜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혹시 뇌졸중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오늘 간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